저희 향림교회 교우들과 함께 동서터미널 임차 상인분들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싶어요. 저희들은 회사와 아주 오랜 장기의 계약이라는 그런 회사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다 수용한 시점에서 회사에서 3, 4년 전에 저희들 모두의 애들을 불러놓고 저희한테 명령을 하나 내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당신네들 돈으로, 임차인의 돈으로 이 상가를 전부 다 현대화 시켜라.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 한 집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에 이르기까지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각 매장을 리모델링에 준하는 현대화를 시켜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저희들은 당연히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거를 주인이 해야 되지 임차인이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한진중공업 측에서 하는 말은 이 가게는 옛날부터 그랬듯이 임대차라는 계약서의 특성은 있지만 아주 오랜 임대차이기 때문에 이건 니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니네가 돈을 들여라.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그럼 저희들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은 여기서 장사를 정말로 또 오래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회사에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상황 하에 늘 하던 대로 도장을 갖고 오라고 해서 도장을 주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저희들의 일반 관행인 저희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계약서를 쓸 때는 계약서 장수가 수십 장이기 때문에 계약서 중간에 간인을 찍기 위해서라도 저희들 인감도장을 보통 모든 상가들이 맡기듯이 저희들도 맡겼는데 그 사람들은 간인을 찍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포기서에다가 자기네들이 임의로 도장을 찍은 상황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그 사이에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도장을 뺏어 놓고 회사는 부도가 났고 그 사이에 다른 대기업을 자기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하면서 임차인들을 다 쫓아내기 위한 그런 장난질을 저희들 모르게 다 끝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진중공업이 이제 부도가 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진중공업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게 지금 이제 필리핀에 조선소를 만들었거든요. 수빅조선소라고. 거기가 방망 경영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부도가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이쪽으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어려운 경영의 어려움이. 그래서 한진중공업에서 이제 여기 주거 채권은행인 신탁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부도를 면하는 대신에 한진중공업 모든 주식을 없애버리고 그 조양호 회장은 자기 주식을 다 포기하고 그 주식만큼의 모든 이권을 산업은행에게 넘겨주고 해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아, 예. 어쨌든 쫓아내기 위한 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갔는데 한쪽으로는 저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건물 자체를 자꾸 현대화를 시키면 아무래도 건물이 현대화가 됐으니까 이거는 이게
다 이제 가치가 없어질 때까지는 장사를 더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줘서 계속 사람들이 임차인들은 여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필리핀이 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서서히 산업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 건물을 새로운 소유주를 찾는 그 과정을 두 가지 작업을 병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렇게 좀 치밀하게 하다가 도장을 받아서는 예. 동의되지 않았던 그런 간인들뿐만 아니라 포기각서까지 맞습니다. 자의적으로. 예, 그 변호사가 개입이 돼서 걔네들이 담합을 했다고 법원에서 본인들이 자백을 했습니다. 지난 설 명절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 명절 때 어쨌든 그 회사 측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강제 집행 침탈 예, 그것을 야간에 이렇게 자행을 했던 그런 소식을 들었었는데 회사 측 변호사가 법원에 나와서 내가 나쁜 짓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법원의 판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서는 이겼다라고 판결은 내렸지만은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신 게 자세한 부분은 고등법원에서는 판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논해보라는 말씀을 법정에서 판사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물론 재판이라는 거는 이기고 지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중간에서는 판사의 단순한 판단으로 저희들은 그거를 이해를 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수십 명이 있고 판사조차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들은 당연히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대법관의 그런 판결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이 진행된 이후에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결 이후에도 저희들은 회사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도 않고 법원에 어떠한 이제 강제 집행을 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기에 저희들은 서로 냉각기가 좀 지나고 나면은 다시 대화를 좀 하려니 했는데 강제 집행 전날에 저녁 6시에 바로 법원 문 닫기 5분쯤 전에 그 서류를 들고 가서 야간 강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심지어 야간 강제 집행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 판사가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법원장이 승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중대차한 사항을 바로 몇십 분 만에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게 그것도 퇴근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거쳐서 그날 저녁에 바로 승인을 받고 바로 12시에 혹은 1시에 저희들이 강제 집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상황,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나 느꼈던 것은 무엇을 절망했냐면 저희 재산을 뺏긴 게 절망한 것보다는 돈이 많은 자본이 어떠한 억지 판결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사법부의 그런 다음 후속 절차가 이런 식으로 서민이 도저히 중간에서 어떻게 해서든 저항해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서류적인 절차를 진행한 뒤에 그것을 마치 도와주듯이 법원 집행관이며 혹은 무슨 용역들이 다 뭉쳐서 이거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경찰도 대입돼 있고 당연히 신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청도 다 하는 이 모든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서 나라마저도 저희들을 모두 다 한 편을 짜고 저희들을 이렇게 담합하고 괴롭히는 이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면 억울한 국민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2월 10일 날 저희들은 저희 재산 잃어버리는 슬픔도 컸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결정을 내리면은 서민들은 다 쫓겨나야 되는구나. 이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라는 그 현실의 막막함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나와서 내가 임차인들을 속였다. 내가 그들의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들 편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회사 동료가 내 친구라는 이유로 나는 친구 편 들어서 임차인들을 괴롭혔다라는 말을 판사 앞에서 했음에도 그 이야기는 증거가 있음에도 그것은 판사는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이 상황을 저희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한 분의 변호사가 그렇게 담합을 하고 못된 짓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증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사실을 떠나서 이미 결탁해버린 권력의 힘들이 그냥 파행시켜버리는 그런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강제 집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은 없지만 내 권리는 없어지면 안 되기에 나도 이 나라 국민이길래 대법원에 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저희들이 마지막 그 이야기를 아직도 모르겠지만 한 달이라는 기간을 심사숙고해서 이 건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연구관의 무슨 보고가 있어서 뭐 심리인지 무슨 재판인지를 시작한다라는 통보를 저희한테 해주셨습니다. 통보를 하는 날 한진중공업에서는 새로운 변호사가 하나 투입이 됐는데 그 변호사가 투입되고 며칠 있다가 대법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겠다라는 통보를 저희한테 해주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대법원이 안 보면 재판은 저희가 져야 된다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면 우리가 뭐하러 대한민국이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 대법원을 갈 수가 없는 이 시스템 저희들은 이 시스템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동의할 수가 없기에 저희들은 이제 사법부가 뭐라고 하든지 저희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신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막상 강제 집행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집이 너무 멀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조그만 상가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방을 들여서 목욕탕도 없는 데서 올 여름 오직 더웠습니까? 그 더운데도 뭐 목욕도 못하면 끈적끈적하고 하는 걸 참아가면서 이 투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뭐 소에게 월세를 내가면서 지금 여기 투쟁에 집념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날 기도회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목사님들께서 구구절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신 데 대해서 굉장한 감동을 가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층에서 뚜레주로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울먹울먹한데 갑자기 이제 뭐 우리 진행사항은 다 알고 계시죠. 갑자기 2월 10일 날 2월 12일이면은 구정인데 구정 전날 올해 말씀하시는 네네 올해 2월 달에 2월 10일 날 갑자기 밤 12시에 저희가 연락을 받고 오니까는 이미 강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도 우리 가게가 망가져 가는 걸 보면서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이제
깡패라 그럴까요? 경호원들이 앞뒤로 막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그를 당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17년 회사에서 임대 담당하는 분으로부터 리모델링을 하면은 임대 이제를 좀 싸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1층 매장에서 이제 공장도 있고 매장도 있고 했는데, 지하를 공장으로 하면은 지하를 다 쓰고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는 1, 2층 연결되는 더메이터라 하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저기 만들었었어요. 지하 1층에 전체적으로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빵을 구워서 엘리베이터로, 더메이터로, 예, 1층으로 올리면은 저희가 이제 1층에서 하고, 그렇게 이제 지하 1층을 크게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예, 그것도 비용이 정말 비용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 계산하면 약 한 3억 정도. 그래 해가지고 했는데 한 3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제 집행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그쪽에 공장에서는 기계들이, 빵을 굽기 위한 기계들이 엄청 많아요. 냉동고도 있고 뭐 오븐이나 뭐 이런 것. 네, 데코 오븐 같은 거 그런 게 많았었어요. 빵을 만들게 하는 그거 걔네들이 기구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거 전부 다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렇게 강제 집행을 갑자기 당하는 바람에. 저는 그래서 회사에서 그렇게 저한테 리모델링 하라 그럴 적에는 오래 영업을 할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제가 했었죠. 했는데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또한 한편으로 분하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끝까지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 이제 이렇게 향림교회라든지 촛불교회 여러 시민단체에서 도와주시고 저희한테 용기를 주셔가지고 더 이제 힘을 받아서 열심히 네,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